4강 감정으로 하는 인사와 본성으로 하는 인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인사에서 감정이 이렇게 전면에 나서도 본성은 타고나는 근원적인 마음이기 때문에 은은하게 표출이 되면서 역시 인사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본성에 잘 어울리는 인사 영역은 애써 노력하지 않아도 어느 정도 수준까지는 자연스럽게 잘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은 태양이는 이 애성에 의해서 사물을 그냥 자연스럽게 잘합니다. 소양이는 노성에 의해서 교우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태음이는 희성에 의해서 당열을 자연스럽게 잘하게 되고, 소음이는 락성에 의해서 거처를 자연스럽게 잘하게 합니다. 이렇게 본성의 영향을 받는 인사 영역은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까지는 잘할 수 있지만은, 근데 굳이 또 이걸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면은 이 태음이는 희성이 있죠. 희성에 의해서 태음이는 자연스럽게 당열을 잘합니다. 여기저기 친한 모임 잘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융화되는 게 기쁘고 좋은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태음이는 이 자연스럽게 잘하는 이 당열을 더 잘하려고 하기보다는 더 잘하려고 하는 것은 자신의 부를 더 풍성히 하는 것에 더 사실 애를 쓰게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본성으로 자연스럽게 잘하는 것도 감정이 부드럽게 움직일 때죠. 감정이 폭발해서 막 급하게 강하게 움직이면은 본성으로 인한 인사 행동도 속으로 숨어 들어가서 잘 보이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감정은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항상 전면에 등장하고, 또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인사를 더 잘하려고 애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인사에서 더 능통하게 되는 분야는 감정으로 하는 인사입니다. 체질마다 감정으로 인해서 가장 능통하게 되는 인사와 이 감정의 특징을 한번 정리해 보면은, 태양인의 노정은 교우에 능통하게 합니다. 태양인의 노정은 이 자신을 무시하고 억압하는 것에 화를 내는 것인데, 화를 내는 것도 조심스럽게 화를 내는 게 아니라 누구에게도 꺾이지 않는 기세로 화를 냅니다. 이런 화냄은 태양인이 교우에서는 함부로 무시당하지 않게 방지하는 역할을 합니다. 사회적 만남인 교우에서 태양인을 만만하게 보고 무시하게 되면은 태양인은 상대가 누구든 발끈하며 화를 내기 때문에 누구도 함부로 태양인을 무시하지 못하게 됩니다. 즉 태양인이 가장 예민하게 느끼는 부분에서 태양인은 거침없이 화를 내므로써 자신을 방어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노정의 태양인은 친분이 없는 사람들의 만남에서도 기가 죽거나 우물쭈물하지 않고 거침이 없습니다. 상대가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라도 전혀 끄리낌이 없이 대하고, 반대로 지위가 낮은 사람이라고 함부로 무시하지 않습니다. 노정의 이런 성질은 누구도 차별하지 않고 동등하게 대하므로 교우를 거침없이 이끌어가는 힘이 됩니다. 이런 특성 때문에 자신을 보호할 때 화를 내는 이 노정의 태양인은 사회적 공적 관계인 이 교우에 가장 능통하게 됩니다. 교우는 이를 추진하기 위해서 사방팔방 거침없이 안면을 트고 다니고, 기세가 강한 사람이 힘있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태양인은 공적인 관계에서는 누구하고도 단번에 끄리낌 없는 관계를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태양인은 처음 만나는 모임에서도 금방 모임을 이끌어가고 여기저기 쉽게 친분을 만듭니다. 다만 이 친분은 사적인 친분으로 깊어지지 못하고 수박 겉핥기에 머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태양인의 노정이 폭발하게 되면은
자신만을 위한 분노에 휩싸이게 되기 때문에 이 태양인의 분노는 너무 과도해지고, 심지어 자신과 좋은 관계를 가지고 있던 이 주변 사람들에게도 망설임 없이 그냥 폭발적으로 화를 내게 됩니다. 이렇게 분노가 과도해지면은 교우를 이끌어가는 힘도 불안정해지지만, 무엇보다 이게 큰 분노로 대하면 안 되는 이 당여 거처, 자신과 가까운 사람들이 당여 거처에서는 큰 갈등이 생기게 됩니다. 이 갈등이 생기면 태양인은 또 더 큰 노정을, 격동을 불러일으키게 됩니다. 태양인은 이렇게 분노를 폭발시키고 나면 속이 시원해지는 게 아니라 간에 깊은 손상을 입게 됩니다. 태양인이 음식을 토하는 질병이 잘 생기는 것은 영양소를 흡수하는 간의 손상에 기인합니다. 소양인의 노성과 이 태양인의 노정을 비교해 보면은, 소양인은 원래 노성에 의해서 교우를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는 잘 합니다. 근데 감정으로 하는 이 태양인의 교우와는 성질이 다른데, 소양인은 이 노성에 의해서는 큰 가슴으로 이렇게 품어주는 교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대의 기분과 상태를 계속 살피면서, 그래서 태양인처럼 이렇게 화를 끝까지 막 거침없이 분출하기보다는 적당한 선에서 배려하고 상대의 테러를 열어줍니다. 그러나 소양인인데도 이렇게 교우에서 소심하고 낯가림이 심한 케이스도 많은데, 소양인이 분명 교우에 능통한 이 본성이 있는데도 애정이 너무 강해져 있으면, 소양인의 애정이 너무 깊게 강해져 있으면은 소양인의 노성도 깊이 숨어들어서 교우에서 힘들어하게 됩니다. 교우에서도 소양인은 자기 비애에 빠질까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소양인의 애정은 사무에 능통하게 하는데, 소양인의 애정은 자신이 속임을 당하고 비난받고 외면받는 것에 자기 비애를 느끼는 거죠. 소양인은 가급적인 이런 속임과 비난과 외면을 피하고 싶기 때문에 뭘 하든 빠른 성과가 나오길 원하고, 그리고 비난을 받을 요소를 줄이기 위해서 누가 들어도 합리적 판단을 하려 하고, 자신의 행동에 명분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무슨 일을 하든 겉으로는 공정하려 합니다. 또 소양인의 애정은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것만큼 이 타인의 비애에도 잘 공감하기 때문에 사무에서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하게 이끌어갑니다. 소양인의 애정이 가지는 이런 성질은 소양인이 사무에 가장 능통하게 합니다. 그래서 소양인이 사무를 이끌게 되면은 일단 사이다처럼 일이 빠르게 진행되고 음흉한 복선 없이 투명하게 됩니다. 그러나 소양인의 애정이 격동하게 되면은 이제는 자신만을 위한 비애만 보이므로 비애는 너무 과장되고, 그리고 비애의 원인을 이렇게 주변으로 전가하기 때문에 주변에 대한 서운함, 원망 이게 커지고, 그래서 냉담해지고 매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객관적으로 보고 해결하기보다는 이 자기 비애에 파묻혀서 그냥 주저앉거나 포기하거나 자기 변명만 급급한 경우가 나타납니다. 이렇게 애정이 과도해지면 사무를 끌고 가는 힘도 불안정해지지만, 더 큰 문제는 이렇게 과도한 서운함과 원망으로 대하면 안 되는 자기의 가까운 사람들인 당여 거처는 더 큰 갈등이 생기게 되고, 또 이것 때문에 소양인은 애정을 더욱더 격동시키게 됩니다. 이러한 애정의 격동의 결과는 신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은 이 비애의 폭풍이 지나가면은 신장이 깊이 손상되어서 허리가 아프고 소변을 자주 보며 변비가 생기고 의무 증상이 생기게 됩니다. 태음인의 락정은 태음인을 거처에 능통하게 합니다. 태음인의 락정은
뭔가 나누고 뭐 이런 걸 기뻐하던 태음인이 자신의 거처인 재물, 자신의 성취 이런 것들이 자꾸 이게 빈약해지는 것에 겁이 나고 이제는 자신의 거처를 이렇게 채우는 것으로 자신을 방어하고 싶어 하는 감정입니다.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이렇게 거처를 풍성히 하는데 항상 관심이 가 있고 또 이게 적당한 동기부여가 되고 있으면은 자신의 재력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성실하게 노력하는 그런 사람이 됩니다. 락정의 이런 성질은 거처를 안정시키고 풍성하게 하죠. 그래서 오랜 노력 끝에 자수성가한 태음인 CEO가 많은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락정이 이게 급하게 격동하게 되면은 거처에 대한 아주 과도하고 조급한 욕심으로 바뀌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거처를 안정시키는 힘이 불안정해집니다. 안정적으로 주식 투자하던 태음인이 뭐 찌라시를 믿고 그냥 한 군데에다가 올빵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게 개인적 욕심을 너무 내세우면 안 되는 사회적 공적 영역인 사무 교우에서는 갈등이 깊어지고 또 태음인은 이걸 더 큰 욕심을 부리면서 이것을 해결하려 하기 때문에 락정이 크게 격동하게 됩니다. 이런 락정의 역동의 결과는 폐의 손상입니다. 그래서 태음인은 욕심을 크게 부리면은 폐의 기운이 손상되어서 피부 발산력 저하로 체내 타금이 늘어나고 쉽게 간이 피곤해지고 기관지가 약해집니다. 소음인의 희정은 당뇨에 능통하게 합니다. 소음인의 희정은 서로 긴밀하게 보호해주는 관계를 즐거워하던 소음인이 이젠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서 자신을 편들어주는 사람이 늘어나기를 갈망하는 거죠. 소음인은 항상 나를 지지하고 편들어주는 당여인들이 주변에 늘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이런 당여를 소중히 생각하고 잘 챙겨나가면 당연히 좋은 당여가 늘어납니다. 소음인은 흔히 조용하고 개인 플레이가 많아서 당여에도 소극적인 걸로 생각하지만은 소음인은 이게 모나지 않고 온순하게 당여를 대하면서 당여에서 아주 견고한 친분을 형성합니다. 그래서 좋은 소음인이 있는 당여 모임은 이 소음인이 이렇게 온순한 성품으로 서로 간의 갈등을 조율해서 당여를 더욱 끈끈하게 하고 튼튼하게 하는데 기여합니다. 소음인은 이렇게 태음인처럼 주변에 많은 당여를 만들지는 않죠. 그러나 자신이 마음이 가는 몇 개의 당여에서만은 당여 사람들을 확실히 챙겨나가고 당여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용히 솔선수범하기 때문에 태음인보다 더 탄탄한 당여가 형성됩니다. 그러나 소음인의 이 희정이 급하게 격동하게 되면은 소음인은 객관적 사실보다는 자신만을 무조건 편드는 이런 당여를 갈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에 반하는 것은 크게 반감을 보이면서 배타적인 자세를 나타냅니다. 이로 인해 소음인은 독선적인 모습을 보이기 쉽게 되고 조직에서는 강한 권력욕으로 나타납니다. 소음인은 희정의 역동으로 당여를 안정시키는 힘도 이렇게 불안정해질 수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독선과 배타적인 자세로 대하면 안 되는 이 공적 영역인 사무교우에서는 큰 갈등이 생기고 이것은 더 큰 희정의 격동을 가져옵니다. 이러한 희정의 역동의 결과는 비장의 손상입니다. 소음인이 소화가 안 되는 일이 잦은 것은 자기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것에 대한 실망감이 자주 희정을 역동시키기 때문입니다. 근데 본성이 그에 맞는 기의 흐름이 생겨서 패비 관신이 활성화되고 또 강한 장부, 큰 장부가 만들어지는 것처럼 감정도
그에 맞는 기의 흐름이 생깁니다. 이때 본성이 만드는 기의 흐름에서처럼 A의 기운은 직승하고 노의 기운은 횡승하고 희의 기운은 반강하고 락의 기운은 함강합니다. 그리고 기가 부드럽게 움직이면은 기가 도달하는 장기가 활성화됩니다. 이 두 가지는 본성과 같은 원칙인데 수시로 격동하는 감정에서는 이 한 가지 원칙이 더 추가됩니다. 기가 격동하게 되면은 기가 출발하는 장기는 기가 급하게 소모되어서 손상을 받는 것입니다. 각각의 사례를 살펴보면은 태양인의 노정은 격동하면은 간을 손상시킵니다. 노정의 기운은 이게 횡성하죠. 간에서 비로 비스듬히 올라갑니다. 횡성하기 때문에 이때 노정이 이렇게 부드럽게 순동하면은 기가 도달하는 이 비장도 어느 정도는 활성화됩니다. 감정은 무조건 나쁜 게 아니라 이렇게 순동할 때는 장기를 활성화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이 덕분에 태양인은 폐가 기능이 제일 큰 장이고 비장이 두 번째로 큰 장이 됩니다. 그러나 노정이 격동하게 되면은 기가 출발하는 장기가 간이죠. 출발하는 장기인 간에서 기가 소모되어서 간이 손상을 받고 점점 간소하게 됩니다. 간소하게 된다는 것은 간의 대사 기능이 저하된다는 거죠. 그래서 태양인은 애성으로 인해서 폐가 대한장부가 되고 쉽게 격동하는 노정으로 인해서 간이 작은 장부가 됩니다. 태양인이 폐대 간수가 되는 이유입니다. 외상을 제외한 모든 질병은 이렇게 대한장부와 소한장부의 기울기 차이가 병리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 됩니다. 이 기울기 차이가 클수록 이 큰 장부와 작은 장부의 이 대사의 선순환이 막혀서 체질별 병리에 따라서 질병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이때 기울기 차이를 크게 하는 핵심적인 요소는 본성에 의해서 대한장부가 생기는 것은 문제가 아닙니다. 본성에 의한 것은 대사의 선순환을 활성화시켜 주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감정의 격동으로 인해서 소한장부가 더욱 위축되면서 대한장부와의 기울기 차이가 더 커지고 이로 인해서 대사의 선순환이 막혀가는 것입니다. 대한장부와 소한장부의 기울기 차이는 어느 정도 이 범위 내에 있어야지 서로를 중화시키고 채워주면서 대사의 순환이 이루어집니다. 기울기 차이가 너무 커지면은 마치 높은 언덕을 올라가기 힘들듯이 두 장부 사이에 대사 순환은 막혀가게 됩니다. 태양인은 이렇게 노정을 폭발시켜서 크게 화를 낼수록 간대사가 더욱 위축되게 되고 이와 함께 강한 폐기가 폭주하게 되면서 토하거나 잘 걷지 못하는 질병이 발생합니다. 소양인의 애정은 역동하면 신을 손상시킵니다. 애정의 기운은 직승을 하죠. 그래서 신에서 폐로 쭉 올라가게 됩니다. 이때 애정이 이렇게 부드럽게 순동하면은 기가 도달하는 폐가 어느 정도는 활성화됩니다. 이 덕분에 소양인은 비장이 제일 큰 장이고 폐가 두 번째 큰 장이 됩니다. 그러나 소양인의 이게 애정이 격동하게 되면은 기가 출발하는 장기인 신장에서 기가 소모되어서 신장의 손상을 받고 신소하게 됩니다. 소양인은 이렇게 노성으로 인해서 비장이 큰 장부가 되고 쉽게 격동하는 애정으로 인해서 신이 소한 장부가 됩니다. 소양인이 비대신소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비장은 열이 생기는 장기이고 신장은 물을 흡수하며 한기가 생기는 장기입니다. 소양인은 이렇게 비대신소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비장의 열기가 신장의 한기보다 약간 우세한 상태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애정의 격동이 이렇게 반복될수록 신소가 자꾸 가중되기 때문에 비장의 열기를 진정시킬 만큼의 한기를 대장에서 모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로 인해서 비장의 열기가 균형점 이상으로 커지게 되고 병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양인의 병증은 처음부터 끝까지 모두 열기에 의한 병증이 됩니다. 태음인의 락정은 역동하면은 폐를 손상시킵니다. 이 락정의 기운은 쭉 빠지기 때문에 폐에서 신으로 함강합니다. 이때 락정이 순동하면은 부드럽게 내려오면은 기가 도달하는 신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됩니다. 이 덕분에 태음인은 간의 기능이 제일 큰 장이고 신장이 두 번째 큰 장이 됩니다. 그러나 락정이 격동하게 되면은 출발하는 장기인 이렇게 쭉 내려올 때 이 출발하는 장기인 폐의 기운이 소모가 되어 폐가 손상을 받고 폐소하게 됩니다. 태음인은 희성으로 인해서 간이 대한장부가 되고 쉽게 격동하는 락정으로 인해서 폐가 소한장부가 됩니다. 태음인이 간대 폐소화가 되는 이유입니다. 우리 몸에서 간은 영양소를 흡수하고 끌어모으는 장기이고 폐는 이런 대사 과정에서 생기는 노폐물 중 일부를 폐호흡이나 피부호흡으로 발산시키는 장기입니다. 태음인은 간대폐소한 이 장부 상태이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간에 흡수하는 기능이 폐의 발산 기능보다 약간 우세한 채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태음인이 대체로 순환장애가 잘 생기는 이유입니다. 그러다 락정의 격동으로 폐소가 점점 심해지면은 폐에는 발산이 안 된 노폐물들이 쌓이게 되고 그래서 폐소 자체에 의한 병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간은 폐를 통한 이 독소 배출이 덜 된 상태에서 영양소 흡입만 과다하게 되기 때문에 대사를 막아서 간열이 발생하게 됩니다. 소음인의 희정은 역동하면 비를 손상시킵니다. 희정의 기운은 비스듬히 가라앉죠. 비장에서 간으로 이렇게 방광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비스듬히 가라앉는데 순동하면은 부드럽게 가라앉으면은 기가 도달하는 간이 어느 정도는 활성화됩니다. 이 덕분에 소음인은 신이 제일 큰 장기이고 간이 두 번째 큰 장이 됩니다. 그러나 희정이 격동하게 되면은 출발하는 장기인 비가 기가 소모되어 손상을 받기 때문에 비소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음인은 락성으로 인해서 신이 대한장부가 되고 수시로 일어나는 희정의 역동으로 인해서 비가 소한장부가 되어서 소음인이 신대비소가 됩니다. 소음인은 신대비소하기 때문에 건강할 때도 열기를 만드는 이 비장의 기운보다 한기를 모으는 이 신장의 기운이 좀 더 강한 채로 균형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도 이 한기가 더 강하기 때문에 추위를 많이 타고 소화기가 약한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다 소음인의 희정이 이렇게 격동하게 되면은 비장의 기운은 더욱 저하되고 신장의 기운을 이렇게 한기를 중화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장의 한기가 폭주해서 병증이 발생합니다. 이렇게 감정의 격동으로 장부가 심각하게 손상되고 질병이 발생한다는 것은 막연한 도덕적 경고가 아니라 우리 몸에서 쉽게 확인이 되는 실제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감정의 격동을 줄일 수 있는 구체적 방법으로 박통의 지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